자,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상당히 유사한 사건이 바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. 기억하시죠?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에도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.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징역 2년의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.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까지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검찰에서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와는 달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느냐 아니면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. 자, 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당시 청와대 근무 인사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인물입니다. 박 의원은 청와대 근무 당시에 산업부에 블랙리스트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.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석 달 전 진행됐던 산업부 압수수색에서 박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확보했다.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자료. 바로 산업부 관계자들이 관계 부처 인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라면서요.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지금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들리거든요. 뭐 그렇게 지금 보도는 됐어요. 근데 본인은 또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뭐 정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메일이 확보가 됐고 그 이메일 내용 중에 이 박상혁 의원이 뭔가 그 블랙리스트라고 소위 얘기되어지는 그것들을 제출했다,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본인은 뭐 강력하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나를 선 공격을 하고 있어요. 네. 왜 자기 그걸 공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느냐 이러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수사가 진행돼 봐야 되겠죠. 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확실하고 그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뭐 처벌받게 될 것이고요. 네.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박상혁 의원은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언론에 알려진 대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이 전체적인 블랙리스트 수사에서 출발점이고 결국에는 이 중간을 거쳐서 윗선까지 올라가는 게 최종적인 궁극적인 수사 이 종착점 아니겠습니까? 윗선이라고 하면 또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백운규 장관이 뭐 스스로 막 했다고 보긴 좀 그래요. 장관이었으니까요. 결국은 당시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, 당시 청와대의 관계자들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캐다 보니 캘 수밖에 없었고요.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박상혁 의원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.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? 그래서 박상혁 의원이 반발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검찰이 증거 없이 그렇게 수사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이것은 결국은 사실관계가 어떠냐에 따른 그런 수사 결과에 따른 국민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지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뭐 바뀌는 건 아니고요. 어쨌든 공명정당하게 수사가 돼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 그것을 형사적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뭐 무혐의로 끝나든지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박상혁 의원이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고 이메일 내용을 보면 검찰은 지금 상당한 혐의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당시의 청와대 근무자 그렇다면 뭔가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청와대 고위층도 당연히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언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이 분위기에서는. 네, 박상혁 의원이 당시에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위에 비서관도 있고요. 수석비서관도 있고 또 그 이외에 또 사람이 있습니다. 마음대로 혼자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특히. 어디서부터 이제 지시가 내려오거나 해서 본인이 일을 진행을 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행정관이면 실무자급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수사의 방향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권에서는 반발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증거가 있는데 수사 안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계속 지켜보면서 정치적인 공방은 공방대로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네. 엄정한 수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. 자, 박상혁 의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과거에 박 의원이 했던 발언들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바로 원희룡 장관이 후보자이던 시절에
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두고서 공방을 벌였던 그 내용인데요. 다시 한번 보시죠.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많은 인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캠프 출신이거나 당 출신이거나 또 보좌진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거기 임용 안 하시겠죠?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?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. 정도껏 하자는 겁니다. 하시겠다라는 주의신가요? 필요한 걸 해야죠. 네? 필요한 걸 해야죠. 필요한 건 해야 돼요. 예.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건 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. 정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. 그 정도라는 거는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.